초등탐정 강희치, 도둑잡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 파일 10, 유력한 범인 첫 번째 이야기.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캐롤도 잘 지냈어. 지금 주인님과 보리스 문화재는 푸른 아파트에 와 있어. 경비실 앞에 경찰과 중국집 배달부, 그리고 박희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키가 큰 아이도 함께 있어.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 주인님의 추리가 깨져버리기 직전이거든. 어쩌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아는 사이는 아닌데 고맙다는 인사는 했다. 네, 괜찮으면 얘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어쨌거나 좀도둑 사건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중 하나라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경찰의 점잖은 태도에 키가 큰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어.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어. 그리고는 박희성을 보며 말했어.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 희성아, 너 먼저 들어가 있어. 난 얘기 좀 하다 갈게. 응, 알았어 형. 형이라고? 그럼 둘이 형제야? 얘는 내 동생이야. 저기 형, 각도기는 어디에 있어? 숙제가 있어서. 내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들었어 친구들? 키가 큰 그 아이가 박희성의 형이었어. 희성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로 인사를 건넸지. 그런데 그때 희성이의 눈길이 배달기사에게 머물렀어. 배달기사 또한 눈을 끔뻑끔뻑하며 고개를 끄덕였지. 뭐지? 둘이 아는 사이인가? 잠시 후 희성이가 우리들에게서 멀어졌어. 동시에 경찰이 입을 열었지. 넌 이름이 어떻게 되지? 박희부예요. 박희부. 좋아, 이제 얘기해 줄래? 뭐가 고마운 거지? 박희부라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 순간 그의 표정에 어두운 그늘이 비쳤지. 무슨 이유일까? 어쨌든 경찰과 주인님, 보리스와 문화재 모두 귀를 기울였어. 전 제 동생과 단둘이 살아요. 지금 사는 집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던 집이에요. 가끔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줘요. 생활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충당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나오는 날 동생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 먹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에겐 유일한 외식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짜장면이 2그릇이 왔어요. 2그릇이라니? 처음부터 2그릇을 시킨 게 아니야? 돈도 아껴야 해서 한 그릇만 시켜요. 다행히도 북경 반점은 곱빼기로 시키면 한 그릇도 배달이 되죠. 곱빼기로 시키면 양도 제법 되고 모자라면 밥을 비벼 먹어요. 아쉽긴 해도 배는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2그릇이 배달됐다는 거지? 네, 처음엔 주문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주인 아저씨께서 주문 기록을 확인하셨는데 맞다고 하셨죠. 어쨌거나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에 그냥 먹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짜장면은 2그릇이 왔어요. 그래서 배달 아저씨께 하나는 잘못 온 거라 말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면서 그냥 먹으라고 하셨죠. 그 뒤 어떤 날은 짜장면 위에 만두가 올라왔고 어떤 날은 탕수육이 올라왔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돈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음식만 두고 가셨어요. 어허. 너무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짜장면을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보름에 한 번은 꼭 짜장면을 두고 가셨어요. 주문하지도 않은 짜장면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저씨는 볼 수 없었어요. 벨이 울려서 나가보면 음식만 있고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와, 아저씨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문화재가 감탄했어. 바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요. 1년이나? 그러던 중 우연히 아저씨를 만났어요. 월요일에요. 전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그날은 우리 학교 졸업식이 있었어. 졸업식? 응. 이제 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든. 그럼 중학교 졸업식이었던 거야? 응.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코를 후비기 시작했어. 오른쪽 검지를 쑥 밀어넣더니 사정없이 돌렸지. 거참 쓸데없이 감동적인 얘기네. 경찰 아저씨는 코를 후비던 손가락을 빼내 공중에 코딱지를 튕겼어. 그러더니 대뜸 코를 훌쩍거렸지. 설마 눈물이라도 흘리는 건가? 그때 키가 큰 학생 바퀴부가 말했어. 어쨌든 이걸로 된 거야? 뭐가? 아저씨의 혐의가 풀렸냐고. 뭐 일단은. 그때 경찰 아저씨가 배달 기사님을 보았어. 그리고는 물었지. 저 아이가 한 말이 다 사실입니까? 네? 저 아이 말이 다 사실이냐고요? 맞아요. 뭐 그럼 됐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가게로 들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이만 가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배달 기사님은 황급히 자리를 떴어. 저도 이만 가볼게요. 그래. 바퀴부라 했지? 갈 사람은 가야지. 잠깐만. 그런데 형은 106동에 산다며? 응. 도둑 맞은 동은 104동이야. 아무리 방학이라지만 그 시간에 뭐하러 104동에 간 거야? 그건 주인님의 질문에 중학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친구가 살아. 빌린 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만난 거야. 됐어? 그렇구나. 책은 언제 전해줬어? 아저씨를 만나기 전이야, 후야? 만나기 전이야. 왜?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뭘 했어? 책을 전해준 후 곧장 집에 갔어. 하던 공부가 있어서. 그렇구나. 고마워. 말을 마친 중학생이 106동을 향해 걸었어. 주인님은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는 눈치였지. 잠시 후 주인님은 경찰을 보며 물었어. 왜 더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응? 뭘? 경찰 아저씨는 또다시 콧구멍을 후벼 파고 있어. 얼마나 깊이 파는지 새끼손가락 2마디가 벌렁거리는 콧구멍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지. 조금 더러운 것 같아. 하지만 주인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 두 사람의 말이 맞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조사해봐야 하잖아요. 물론 배달기사의 말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뭔데? 2월 11일 월요일엔 푸른 아파트에 2건의 배달만 있었어요. 모두 오후였어요. 다시 말해 오전에 주문한 음식 자체가 없었단 소리예요. 그런데 좀 전에 주문한 그릇을 수거했다고 했었죠. 오, 제법이군. 또 있어요. 그릇을 수거하는 통과 배달 시 이용하는 철가방은 달라요. 더군다나 짬뽕이나 우동이면 국물이 남아있을 텐데 그 상태 그대로 배달용 철가방에 넣었을 리 없어요. 맞죠? 그래, 이번 것도 제법이야. 다만 저 형의 말이... 아, 바퀴부. 걔가 하는 말은 맞아. 어떻게 알아요? 직감. 직감만으로 판단해요? 가끔은 어쨌든 저도 그 형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형의 말엔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동생과 사이가 너무 어색해요. 오히려 배달기사님이 동생 박희선과 잘 아는 듯 보였어요. 너도 그렇게 느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배달 아저씨랑 희성이 오빠랑 아는 사이인 것 같다고? 응. 희성이 형이 집으로 가기 전 배달 기사와 눈을 맞췄지. 말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친밀감이 느껴졌어.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혹시 CCTV에 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주인님의 말을 듣던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왜지? 왜 웃는 걸까? 주인님의 말대로 CCTV에 다른 단서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주인님의 추리가 틀려서? 정말 궁금하다. 친구들, 우리 다음화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볼까?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